안녕하세요, 타투입니다. 기공 아시죠? 몸에 좋고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기공. 어쩌면 이 시대가 정말로 요구하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공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진 것은, 회자된 것은 몇십 년 되었죠. 가만있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극권 같은 기공, 그런 건 훨씬 예전에 시작된 것인데 말이죠. 그런 것은 사실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몇천 년도 넘어요. 전대문명부터 있었죠. 그런데 기공이라는 용어로 출발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80년대 후반 이 무렵에 아주 그 호조를 이뤘죠. 물질과 자본에 대한 극단적 치중, 이런 어떤 여파로 사람들의 내면은 갈수록 건조해지고 공허해져 갔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정신적, 신체적 힐링을, 회복을, 정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겁니다. 그 무렵 기공이라는 테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한창 때는 3,000종 정도의 기공 홍수였어요. 왜 그리도 많은 기공이 깃발을 올렸을까요? 이게 시대적 변화입니다. 때가 온 것이죠. 하늘이 인류에게 필요한 무엇을 내려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의를 펼칠 때에는 수많은 아류들이 우후죽순처럼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것을 소화할 그릇이 되지는 않거든요.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죠. 도고마성. 도가 높으면 마가 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른 정법이 하나 나오면은 사법도 막 옆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미혹 속에서, 그런 어지러움 속에서 내 스스로 주관을 세워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그것이 커다란 덕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답을 정해주고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른 가르침이 나올 때는 삿된 가르침, 유사 가르침도 함께 나옵니다. 과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수련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란합니다. 자, 그럼 기공이라는 글자는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기공, 기운기, 공공. 뭐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죠. 자, 기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겁니다. 위 씌운 이 세 개의 선, 모자 같은 이 선은 기운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아래 쌀미, 이것은 고대에는 오히려 안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쓰기 시작했는데 왜 쌀미가 거기 끼어들었을까요? 쌀하고 기운은 관계가 있을 것도 같죠? 쌀은 밥이니 밥심이 기운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리가 어느 정도 있죠. 다만 문자 해석에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습니다. 내면이라고 해도 좋고요. 심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표면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밥 먹으면 기운이 난다. 그래서 곡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곡기가 끊어지면 죽죠. 보통은. 자, 이제 내면의 의미로 들어가 볼까요? 심층으로 들어갈 때 늘 가슴이 떨려옵니다. 미지에서 알무로 넘어가는 설렘의 순간이죠. 기운의 흐름은 곡선입니다. 즉 웨이브를 이루며 갑니다. 음양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음과 양의 극단 속에서, 그 미세한 극단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전기도 그렇죠? 강물도 그렇죠? 그럼 웨이브를 그리면서 흐르죠? 길도 그렇죠? 뱀도 그렇게 기어가죠? 그리고 우리 인생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은 날과 좋은 날이 춤추듯 어우러지는 게 인생길입니다. 그 기운의 형상 아래 쌀 밑처럼 보이는 그것은 실은 빛입니다. 빛을 표현한 고대 상향이죠. 기운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그리 대단한 무엇은 아닙니다. 기에 목숨 거는 이들 많아요. 평생을 기를 축적한다, 기로 단을 모은다. 그런데 가령 기는 사람을
치료해 주지도 못합니다. 병도 일종의 기죠. 병기라고 합니다. 뭐 일본말로는 묘기라고 하던가요. 기공사가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근본적 치유가 아니며 병의 발현을 잠시 뒤로 미뤄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그 밀려난 병기가 주변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전이되기도 합니다. 참 엄청난 민폐죠. 그리고 더 기공사 자신의 손을 타고 그 몸으로 또아리를 틀기도 합니다. 입주하는 거죠. 또는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묵은 기공사들의 얼굴을 보면은 제 친구들도 은근히 많은데 얼굴이 거먹게 되고 다크서클이 침침하게 끼곤 하지요. 자기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병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업의 발현입니다. 업을 갚아나가는 현상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이 물질 세계 분자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업은 더 미세한 세계거든요. 뿌리는 더욱 미시 세계의 검은 안개구름처럼 쌓여 있지요. 그게 바로 기고 병기이기도 합니다. 암의 기운, 무슨 기운. 초짜 기공사가 손을 대잖아요. 치료한답시고. 그러면 그 어두운 병기는 흥 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병기가 있는 미시 세계에는 그 손이 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림도 없는 세계죠. 그런데 중짜 기공사, 좀 약간 높아요, 수준이. 이럴 때는 다릅니다. 그 손의 에너지체가 미지세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 기공사가 그 기운보다 세면은, 병의 기운보다 세면은 일단 몸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 병의 기운이 시커먼 그 안개 같은 것이. 그리고 기공치료 마친 후에는 환자가 집에 갈 때 다시 쏙 들어가죠. 제 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공사가 그 병기보다 파워가 약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그 시커먼 병기를 건드렸죠. 그 성질 나쁜 병기를. 그러면 그 기운이 손을 콱 물기도 합니다. 어딜 감히? 뭐 이런 기분일까요? 이렇게 된통 물리면 손을 못 쓰는 사태가 생기기도 하지요. 뼈도 근육도 인대도 멀쩡해 보이지만 손을 못 씁니다. 우리 육체의 뿌리가 손상된 경우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기공이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기는 그 다음 단어 공이라는 위대한 상태가 기다리고 있지 말입니다. 그래서 기공이죠. 세상의 거의 모든 기공이 기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만 단인이 기니 하면서 기의 고도 숙성 상태인 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기가 공으로 넘어가려면 심성이 제고가 되어야 돼요. 착해져야 되고 견디는 힘이 강해져야 되고 의지는 집약이 되어야 됩니다. 즉 정신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공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시세계에 자리한 병기들을 그 멱살을 움켜쥐고 확 끌어내가지고 패대기 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작은 병 속에 가둬버릴 수도 있죠. 부적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을 공능이라고 하는데 공능, 병을 치료하는 공능만 해도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대각자들, 성자들을 비롯해서 화타, 편작, 이시진 뭐 그런 분들은 모두 그런 공능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그런 공능을 가진 존재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맥은 끊어지지 않을 뿐더러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으나 그런 대각자들의 그룹은 더욱 커지고 있죠. 그래야 균형이 맞죠. 세상이 물심양면으로 더욱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도 바르고 강력한 공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능으로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것은 표면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지 근원을 다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맨날 상처에 반창고만 붙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런 훌륭한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누구나 말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내가 더욱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자기 기운을 바로잡고 정화하고 의식을 명료하게 하여 동작을 통해 몸의 미시세계까지 맑게 정화하게 되죠. 그래서 근원적인 힐링에 가장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공을 가이드 해주려 합니다. 원하는 분께.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이 기공은 세상에서 기공 중에 가장 많은 연공인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좋으니까. 이미 그 효험은 정평이 나 있죠.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부의 약이나 침이나 뜸이나 도수치료, 기치료 등등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고 기공의 자리에 그것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새 생명으로 피어나는 일일시호일을 누리지 않으시겠어요?